자, 우리 지금부터는요, 12월 19일 우리 이론 강의 3회차 매일 정리 노트 한번 OX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1번 배우자나 직계 준비석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항상 우리 세법에서 배우자나 직계 준비석이 나면 우리 두 글자를 뭐라 했죠, 여러분? 왼수. 그럼 우리 세법은 정상적인 거래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나 직계 준비석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이때는 뭐로 봐라?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본다. 맞는 말인가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비록 배우자나 직계 준비석 간의 매매 계약서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세법은 그걸 매매로 인정하고 안 하고 뭐로 본다, 여러분? 증여로 본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때에 증여로 본다는 것은 취득세 세율은 몇 프로가 적용되지만 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지만 증여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외에 모두 내야 된다 그러면 바로 증여세도 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증여세도 내야 된다. 증여세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어떻게 된다? 커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증여로 본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항상 증여로만 보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가 왼수지간이라도 대가를 지급했습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입증하면 그때는 다시 뭐로 보는 거죠? 여러분 유상으로 보는 거죠. 그때 바로 여기 2번 권리이 이전의 행사의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 존속과 서로 뭐 했다면 교환이잖아요. 동그라미. 이때는 무상으로 취득한 걸 본다. 여러분 이 교환은 무상이야 유상이야 여러분? 유상이죠 여러분 유상. 매매나 또는 바로 교환은 대표적인 무슨 취득이죠 여러분? 유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무상으로 취득한 걸 본다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 유상으로 취득한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합시다. 왼수지간이면 원칙 뭐로 봐라? 증여로 봐라. 그러나 예외적으로 왼수지간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 뭐하면 입증하면 다시 뭐로 봐라? 유상으로 봐라. 이때 유상으로 보는 첫 번째가 바로 뭐였죠, 여러분? 바로 우리 공매, 경매라든지 여러분 또는 바로 파산 선고 처분이라든지 또는 교환 그리고 기타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는 유상으로 본다는 걸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3번 남았죠, 여러분. 자, 증여자로서 배우자와 직계준비석이 아님. 그래, 여러분 여기서 배우자와 직계준비석이 아닌 자 간의 부담부 증여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에 배우자와 직계준비석이면 뭘로 대답하셔야 되는데 예외로 대답하셔야 되는데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뭘로 대답하는 얘기 여러분? 원칙적인 부담부 증여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채무를 인수하는 뭐였대 여러분? 부담부 증여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그 당사자가 누구냐 확인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당사자가 왼수가 아니다. 그럼 뭘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으로 대답하셔야 되고, 여러분. 왼수다라고 하면 이때 뭘로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외로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때 원칙은 어떻게 대답하려면 여러분? 채무인수액과 나머지로 나누라 했죠, 여러분. 채무인수액과 증여 당시 가액에서 채무인수액을 뺀 부분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누라.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채무인수액을 뭐로 보는 거고 여러분? 유상으로 보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증여 당시 재산께서 채무인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요거는 뭐로 봐라 여러분? 무상으로 봐라 그 얘기죠. 근데 이게 누구지간이면 왼수지간의 부담부 증여 때는 뭘로 봐라 여러분? 그냥 증여로 봐라 그 얘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배우자와 직계준비석 아닌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이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여러분 부동산 뭐로 봐죠 여러분? 유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유상으로 봐라.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4번. 갑이 소유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을이 채권 확보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보존 등기를 누구 명의로? 갑의 명의로 등기했답니다. 이때 취득세 납세는 갑에게 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 우리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바로 취득세 누가 내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을은 누구죠? 채권자죠. 그래서 등기 신청은 바로 을이 했지만 그 등기의 명의는 누구죠, 여러분? 바로 갑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의 취득세 납세는 항상 명의자.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갑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 갑에게 있다 그래서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여러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5번.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 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여러분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 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이죠. 여러분 여기 오타가 발생했네. 정원. 하나 좀 고쳐주세요.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어떻게 했다면 조성 설치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이 나오면 이걸 어디다 조성 설치했는지 확인했죠. 지금 어디에 설치했다 했잖아요. 토지에 조성 설치했다 했잖아요. 그럼 그때 그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어디에 포함하는 거죠? 건축물이 아니라 토지에 포함해야 되는 거죠. 토지에 포함시켜서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아니라 누가 여러분 토지 소유자가 내야 되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틀린 말이죠. 아시겠죠, 여러분? 왜 틀렸어요, 여러분?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을 토지에 조성 설치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그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은 건축물이 아닌 어디에 토지에 포함해야 되는 거죠. 그 토지에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지목 변경으로 뭐라 했죠, 여러분? 토지 이 지목 변경.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토지 소유자가 취득세의 납세 문제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6번. 법인을 설립한 후에 과점 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자, 여기 나왔죠.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또는 이미 과점 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 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어떻게 하면 증가되면 그때는 거죠. 취득세를 과세한다.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이게 그 유명한 뭐죠? 과점 주주의 간주 취득이 되는 거죠. 7번 개인 간의 부동산의 매매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2022년대는 맞는 말이 되는데 이제 2023년부터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칙은 무조건 뭐가 된 거냐면 사실상 잔금 지급이 되는 거죠. 사실상 잔금 지급이죠. 그래서 7번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실상 잔금 지급으로 확인이 안 된다라는 예외 조건이면 그때는 계약상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8번. 부동산을 무슨 취득이죠, 여러분? 연부 취득이죠. 하는 것은 등기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 최종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을 본다. 맞아, 틀려, 여러분? 틀렸죠. 이렇게 연부 취득일 때는 언제죠, 여러분? 매해 사실상 매해죠. 최종이 아니라 매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죠. 연부금 지급일. 매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이라도 연부금을 지급하기로 전에 먼저 뭐 하면 여러분 등기를 했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죠, 여러분? 등기 등록을 취득한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최종이란 말이 틀렸고 역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란 말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역시 8번 우리 8번도 틀린 말이다는 거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9번인가요? 무상승계 취득한 물건을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한 후에 화해조서나 인락조서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가 됐던 사실을 뭐하면 여러분 입증하면 그때는 취득한 걸 보지 아니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 무상 취득은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증여를 말하는 거죠. 상속은 취득하죠. 우리 해제할 수 없죠, 여러분. 돌아가시면 다 해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증여로 취득한 물건은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한 후에라고 있죠, 여러분. 그다음에 화해조서, 인락조서, 여러분 공정증서 또는 계약해제 확인서 등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이내에 계약이 어떻게 됐다? 해제가 됐습니다라는 걸 뭐하면 여러분 입증하면 그때는 취득한 걸 보지 아니하죠. 그럼 취득한 걸 보지 않기 위해서는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등기 등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취득으로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취득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가 되는 거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지 아니하고 그럼 말이 나와야 되는 건데 여기는 뭐 했을까요, 여러분? 등기 등록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뭐로 보는 거죠, 여러분? 취득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예. 자, 10번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이죠. 그러면 이때는 지목 변경일 이전에 그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라고 했네요, 여러분.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어떤 날? 빠른 날을 취득으로 본다. 일단은 토지 이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여러분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뭐 했으면 사용을 했다. 그럼 그때는 어디로 가는 거죠, 여러분? 바로 사실상 사용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관계없이 변경돼서가 맞아서 틀려서 여러분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매일 정리 노트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